복순도가 그냥 열다가 폭발하는 영상 보신 분도 있으신가요? 저는 그 영상 보고 웃기기보단 저 술 진짜 마시는데 아깝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는데요. 작년 8월엔 탄산이 안 들어간 찹쌀 탁주도 새로 출시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상당해서 언제 마실지 고민입니다. 막걸리뿐만 아니라 효모를 활용한 화장품 생산에 더불어 21년에 울산 지역 상생을 위해 발효마을까지 추진했던, 발효를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보는 양조장 복순도가입니다. 마트에서 이 길다란 막걸리 자주 보셨죠? 일반적으로 복순도가 손막걸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몇몇 대형마트엔 빨간쌀 막걸리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손막걸리 말고 빨간쌀 막걸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손막걸리도 다음에 리뷰를 한번 따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손막걸리와 마찬가지로 탄산감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은 것들이 굳이 섞일 필요 없이 탄산이 빠지길 기다려주기만 하면 충분히 다 섞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원래는 질감과 맛과 향부터 표현하고 싶은데 워낙 탄산이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은 탄산 빠지는 걸 기다리는 동안 복순도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맛과 향이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 뒤로 갔다가 오셔도 되는데 알고 마시면 술이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복순도가의 이름은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박복순 씨인데 아들인 김민규 씨가 부모님 중 어머니의 성함을 따와서 복순도가로 이름을 짓고 양조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품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까지 전부 했는데 자료조사를 해보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원래 미국 명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자신의 집이 마을에서 술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해서 마을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막걸리와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뉴욕대학 졸업 논문 주제가 발효건축이라는 조금은 특이한 주제였다고 하니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양조장을 무려 1년간 직접 짓고 막걸리를 잘 판매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전국 8개의 복순도가 전문 매장도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매장이긴 하지만 부산에 발효문화라는 컨셉으로 레스토랑도 여셨었고 막걸리를 판매하기만 해도 정신이 없으실 텐데 여러모로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야기했던 복순도가 발효마을 프로젝트는 2021년에 진행하였는데 그 뒤로 자료가 없는 걸 보니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 상생을 위해 다채롭게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만큼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동생인 김민국 씨도 막걸리 사업을 돕고 계시는데 이분도 UC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셨어요. 저도 형이 한 명 있는 형제인데 저희 형은 대기업 개발자인데 저는 왠지 어머니에게 죄송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엄마 미안. 전통주라 당연히 배달은 가능하고 국산쌀 100%만 사용했다는 점과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막걸리의 대다수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일본식 계량 누룩을 사용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차별점을 직접 만든 우리 쌀과 누룩으로 두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조장에서 누룩을 직접 띄우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조부모님 때부터 만들어온 방식인 직접 띄운 누룩과 함께 무려 70년 묵은 발효 온기에 오랜 기간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기간은 여름엔 25일, 겨울엔 30일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반 스테인리스 탱크에서는 60에서 70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10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건데요. 역시 성공은 괜히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아무튼 이제 탄산이 다 올라온 것 같으니 먼저 질감을 보겠습니다 라고 대본을 적어놨는데 아직도 탄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냐? 야, 나 꽤 오래 떠들었어. 이거 어떡해. 그만해 이제. 어떡해 이거 진짜 이거. 하지마. 아주 혼나. 오케이 됐어. 엄청 묽지도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질감이고 막걸리가 붉은 색깔이니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이 붉은 빛은 쌀에 홍국균이라는 균을 띄운 균의 색깔인데요. 덕분에 쌀의 곡물향이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향은 직관적으로 맛있고 달달한 막걸리 향이 납니다. 손막걸리와 직접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향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더 새콤한 향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이건 나중에 두 개를 같이 두고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탄산감이 강한 편이고 기존 손막걸리에 비하면 조금 더 새콤달콤한 과일 맛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산도 있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막걸리보단 빨간쌀 막걸리가 조금 더 어울리실 것 같네요. 바디감은 상당히 약한 편인데 단맛은 꽤 들쩍지근하게 들러붙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마시기 전에 설명할 때 국산쌀 100%와 전통적인 방식은 이야기했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무감미료입니다. 원재료를 보시면 물엿, 설탕과 함께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냐 하면 조금은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막걸리 한번 안 만들어보고 방구석에서 술만 마시는 주제에 이게 전통이네 뭐네 따지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서도 아스파탐은 1965년에 나와서 1981년에 상용화가 됐으니까 53년이 지난 거면 이게 전통이라는 범주에 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것보다 졸라 맛있어. 아무튼 전체적인 바디감 말고 단맛의 바디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제로콜라 처음 드셔봤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제 제로콜라를 더 많이 마시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 텅텅 빈 단맛 때문에 좀 별로였는데 지금은 레시피가 바뀐 건지 제 입맛이 바뀐 거지 그냥 콜라보다 제로콜라를 더 찾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빨간쌀 막걸리의 단맛이 텅텅 빈 느낌이 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물엿과 설탕이 들어가서 꽤 묵직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아스파탐의 단맛인 비어있는 느낌도 같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약간 애매합니다. 이건 기본 손막걸리를 드셔보셨던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분명 누르게 쿰쿰한 향, 좋은 품질의 국산 쌀을 잘 발효한 향과 자글자글하게 올라오는 탄산까지 아주 밸런스가 좋은데 이 혀뿌리에 남는 침이 끈적끈적해지는 단맛이 피니쉬를 조금 질질 끌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향도 훌륭하고 첫맛도 달달함에 탄산감에 기분 좋게 넘어갔는데 혀뿌리에 뭔가 끈적한 껍데기가 남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취향 따라 갈리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조금만 더 개선된다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가격은 12,000원인데 특이하게도 용량이 935ml예요. 나루 생막걸리도 935ml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용량 대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가심비가 잘 나옵니다. 둘이서 마시면 어디 가서 소주 맥주 마시기 전에 기분 좋게 첫 잔은 맛있는 막걸리로 시작하자 하기에도 적당한 가격과 용량이라 어디 놀러 가실 때 하나쯤 구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탄산이 워낙 세서 10도 이하로 항상 잘 유지하셔야 하니 꼭 아이스박스에 잘 넣어서 안 터지게끔 해서 가져가셔야 하고요. 아니면 차 안에서 터지고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 사이트에서 탄산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흔든 뒤에 10분간 냉동고에 넣어두고 뚜껑 8개를 반복해서 탄산을 빼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해보고 오늘처럼 그냥 열어두고 기다리는 것도 해봤는데 별로 차이가 없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양은 널널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해 만든 막걸리, 복순도가 빨간쌀 막걸리, 도수도 적당한 6.5도에 유통기한도 60일이니 마트에 보이면 하나 구비해두셨다가 기분 좋은 날 한잔하고 주무시면 더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강한 술 문화를 지향하는 오프너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우곡생주에 달린 댓글들을 봤는데 이게 시선 처리가 불안하다고 하셔서 오늘은 최대한 한 곳을 보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좀 괜찮았나요?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카메라 색온도도 이게 맞춰보려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카메라 한 대는 컴퓨터 카메라고 한 대는 갤럭시고 나머지 한 대는 아이폰이라서 이게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154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더 재밌는 내용 열심히 올려서 고프로 세대 사서 좀 더 영상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영상 온도는 못 맞춰도 피아노는 애지간히십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 154분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살짝 연주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